안녕하세요. D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광농원의 진입로가 보전산지입니다. 해결하는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래된 축사 인근의 영농분리농지 보존관리지역이죠. 네, 관광농원을 만들어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2차선 농어촌 도로 리도에서 이 오토캠핑장까지 연결되는 현황 도로의 앞부분 150m가 보전산지 중 임업용 산지로서 너비 3m 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은 너비 6m의 포장도로 확장이 필요한데 국유림 사업소에서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광농원 운영에 성공하려면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차별화된 가족 동반형 구경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관광농원 사업 승인을 위한 진입로 규정에는 충족되는 것 같으나 입구 쪽의 보전산지를 확장하지 않으면 방문객이 불편할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농원을 비롯한 농어촌 사업의 성공 요소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접근성이죠. 거리, 또 자연환경, 연계관광 이런 것들이 좋은 위치에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볼거리, 체험장, 휴양시설들에 대한 차별성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경제성도 있어야 되지만 법령이나 지자체 지원들이 있으면 더욱더 좋겠죠. 첫 번째, 관광농원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진입로 규정을 보면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 기반을 이용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영농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이므로 농어촌 정비법의 농어촌에 가능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의 관광농원의 사업 부지에서 진입로 기준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에서 기반시설인 진입로 기준이므로 개발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오토캠핑장이면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관광농원 안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것인가는 따라 너비가 달라질 수도 있으나 농업용 시설만 있다면 개발행위가 지침에 따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하면 읍면지역에 있는 곳 또는 시군구의 동지역은 국토계획법의 주상공업 외지역, 그리고 자치구동은 생산보존녹지, 생산보존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수도권을 제외한 곳이죠. 이런 것이 이제 농촌으로 되고 준농어촌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유인 보전산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규정을 봐야겠죠. 진입로를 해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2차선 도로에서 연결되는 진입로의 초입 약 150m가 보전산지이므로 이 보전산지를 확장하려면 도로로 전용할 산지관리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m 너비의 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현재 한 3, 4m 정도는 마을길로 포장이 돼 있고 나머지 좌우로 한 2, 3m는 더 확장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임업용 산지이기 때문에 산지를 마음대로 도로로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보존산지 중 임업용 산지에는 임업진흥보다 더 공익성 있는 시설로 산지 전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 등은 사회 기반시설이고 또 농업용 시설 이런 것들은 전용이 가능하죠. 이때 도로란 농어촌 도로 정비법의 농도, 또 그리고 사도법의 사도를 말하고, 또 농림 어업인 주택과 3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어촌 휴양시설인 관광농원, 지역발전사업으로 협의한 사업 등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곳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진입로로서
4m 이하이고 길이 5m 이하는 전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진입로를 임업용 산지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관리자가 국유림 관리사업소장이라면 또는 뭐 산림청장일 수도 있지만 그 관리자에게 진입로 확장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주민수건사업으로 마을길을 확장하겠다는 협의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지자체가 직접 나서줘야 되겠죠. 관광농원의 테마가 좋으면 지자체가 적극 도와줄 수도 있겠죠. 이때는 지자체가 도로 개설 계획 및 예산을 수립하면 훨씬 동의가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사용 동의에 관리소장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관리소에서 불허할 수 있는데, 도로는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농어촌 도로의 리도 농도 또는 사도법의 사도는 산지관리법이 허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도로의 농도는 기본계획 등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도법의 사도는 개인이 개발하지만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는 도로법 수준의 건축법 법정도로이므로 국유림관리소장이 거절할 명분은 약할 것이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공도로서 일반 공중 통행로로서 그 지자체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는 명분만 있다면 산림청장이든 국유림관리소장이든 거절하기 않을 거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보존산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죠. 보존산지가 사유이면 사용승낙을 받으면 되지만 국공유이면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때 목적사업에 따른 사용허가에서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크므로 보존산지가 훼손되는 목적사업이 산지관리법에서 허용되는 농업용 시설, 도로 등 공익용 시설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는데, 첫 번째 화살표는 2차선 도로에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농어촌 도로. 그래서 빨간 화살표로 들어가서 제일 위쪽에 관광농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화살표 부분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꺾어지는 두 번째 화살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가 그 녹색으로 있는 게 그게 보존산지입니다. 임업용 산지. 그래서 이 임업용 산지는 사실상 보존할 가치가 없는 산지인 것이나, 그래도 법이 산지관리법 규정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산지운영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소장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보존산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매각 등이 불가하나, 이미 기존의 마을길이 지금 확장하려는 공간이 보존할 가치가 전혀 없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마을길이 있고 그 마을길 왼쪽에 조그맣게 아주 좁게 쓸모없는 땅으로만 남아 있으니까 보존산지가, 허가권자는 주민수건사업이거나 산지관리법에 보존산지 산지 전용이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허가, 그러니까 도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농업용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사용 용도는 다른 법령에 제한이 없다면, 또는 재해 위험이 없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 관광농어는 대천홍지 조성비, 대치산림 자원 조성비가 면제됩니다. 관광농어는 농어촌 정비법에 그 개발 절차가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농지와 산지를 개발하려면 농지전용 부담금과 산전용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고, 또 개발 부담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인데, 관광로는 농업인을 위한 관광시설이므로 이런 부담금이 모두 면제됩니다. 다만 관광농어는 관광휴양단지 사업과 달리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만이 가능하고, 이때도 정부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각종 마을 단위의 관광농원 사업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책을 허가책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자세히 미리 알아보고 진행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원을 보면 농어촌 지원 법률은 첫 번째는 농업식품기본법입니다. 이건 1999년에 제정돼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고요. 농업인 사무질법은 2004년에 제정됐고, 또 농어촌 정비법은 농어촌 관광 휴양시설 인허가에 관련된 법인데 99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리모델링법은 2013년에 제정됐고, 도농교류법은 2007년에 제정됐으며, 농촌융합산업법은 2014년에 지정돼서 농업인과 농촌 개발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공사법,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어촌회계법 등이 지원법이죠. 자, 이번 사례를 정리하면 이곳은 2차선 12m 포장도로에서 가깝고, 그림에서 보시면 밑에서 위로 주황색이 있는 길이 2차선 농어촌 도로인데 폭이 12m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빨간 화살표가 2개가 있는데, 그 빨간 화살표가 들어있는 곳이 중에 그 녹색 공간이 그게 보존산지인 거죠. 그래서 보존산지는 오른쪽에 큰 보존산지가 있지만 왼쪽에 가느다란 보존산지, 이건 사실상 보존할 가치가 없는 곳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익시설인 도로로 전용은 관리소장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동의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명성지가 있어서 관광객이 접근하기 좋은 곳이므로 가족, 특히 어린이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교육용 시설을 설치한다면 관광농원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설명한 대로 국유림 사업소로부터 보존산지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곳은 계곡 등에서 자연수가 흐르는 곳은 없으나 바로 위쪽이 보존산지이므로 그곳으로부터 물기를 끌어오거나, 또는 이곳은 영농여건 분리농지이므로 기존의 지하수 관정 등을 활용하면 물 없음을 보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남향의 아늑한 골짜기이므로 전원주택단지 등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